오에서 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에서 약사입니다. 아니 요즘 연예인분들이 이열 테라피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 채널에다가 많이 업로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연예인분들도 이열 테라피 많이 받으러 오시나요? 실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관리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방법 많이들 검색해 보시고 또 따라 하시고 하시잖아요. 유튜브에도 귀침이나 이열 테라피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연예인들이 실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돌분들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백지영님이라든지 한가인님, 그리고 저희 수강생 분이 또 시술을 해드렸던 조건님까지 연예인뿐만 아니고 아이돌분들까지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어 테라피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일본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븐틴의 어떤 멤버분이 귀에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는 사진이 일본에 기사화 됐나 봐요. 그걸 보고 이어 테라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령님, 소윤님, 그리고 이제 세븐틴의 승관님, 다른 멤버분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귀침이라든지 귀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노폐물 배출을 함으로써 이제 부종 완화를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나님은 이제 채널에서 소개하시기로 평소에 좀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이열을 하면서 이제 소화기관을 이렇게 자극을 주셨겠죠.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트레이니원에 박보험님이 룸메이트에서 이열 기석을 소개하면서 룸메이트 분들 부종을 빼준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 귀가 제일 잘 나가. 못하겠어. 부종 관리뿐만 아니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들도 있거든요. 박보님 같은 경우는 수면 장애에도 조금 도움을 받으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주사나 아니면 수술 이런 것 큰 관리 없이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하거나 좀 간단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분들이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사실 한가인님도 시술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노출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사진도 한 장 못 찍고 사인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인스타에도 올리셔가지고 기사들도 많이 뜨고. 한가인님 귀는 어땠어요? 귓바퀴 부분이 있었잖아요. 울퉁불퉁하거나 풀려 있으면은 아무래도 활동성이나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율신경이 조금 불균형이 왔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응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보면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연예인분들한테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들이 불면자리 반응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연예인분들이 관리하시는 혈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부종 관리인데요. 아무래도 카메라에 자주 노출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종 관리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관리 받으실 때 하는 이제 부종 관리 자리들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재료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턱관절 부분, 그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 이 우리 상체거든요. 우리 림프가 왼쪽에 75%, 오른쪽에 25%가 있어요. 이쪽이 림프가 지나가는데 우리 몸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부종이 잘 빠지거든요. 연예인들 메이크업 하기 전에 턱관절부터 이렇게 이 부분들 지압을 해서 순환을 시켜주고, 또 우리 썸남 썸녀들 봐야 되는 자리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는 신장 자리도 있거든요. 신기능이 좋아야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몸이 붓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좀 지압을 해주시고, 안면부도 좀 지압 해주면서 두개골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또 중요한 자리가 목, 순환이 잘 돼야지 얼굴도 안색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으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다 시술하면 당연히 효과가 더 좋겠지만 눌러주시기만 해도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관 쪽인데 작가님, 네. 혹시 위가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얼굴에 그 소화불량 때문에 건강검진을 좀 했거든요. 아 진짜요? 가까이 와보실래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네. 받았는데 좀 정량 이상을 먹으면 헛구역질 나고 막 소화가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귀를 봤을 때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 귀에 이 소화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각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안 씻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씻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면 이렇게 각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발뒤꿈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발뒤꿈치에 각질이 많은 게 말초까지 순환이 안 될 때 이 발뒤꿈치에 각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화기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분의 식이 습관이 어떤지도 볼 수 있거든요. 작가님 귀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평소에 뭐 과식하거나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과식하거나 많이 드시는 분은 요 끝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던가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날씬하신데 여기가 이렇게 진하고 벌어져 있는 분들은 날씬하지만 많이 드시는 분이 그래요. 반대로 살이 쪄 있는데 여기가 거의 흔적 기간으로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 별로 먹지도 않는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생약 제제들을 하고요. 광물질이 들어있어서 원적외선도 방출시키고 시술했을 때 몸이 좀 후끈후끈해지는데요? 따뜻해지는데요? 라는 반응을 보이세요.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 배출도 도움이 되고요. 기석을 하나 판을 꺼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위장만 또 해드리기가 미안하니까 약간의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좀 시술을 해드려 볼게요. 이 턱관절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붙이고 시작한다. 작가님이 왜 아파하시냐면요. 귀가 약간 굳어 있긴 해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긴장될 때 내가 좀 몸이 굳은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턱을 이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긴장하신 분들 보면은 턱을 꽉 다물고서 잘 때도 이 턱을 꽉 다물고 자는 분 있고 심하면 어금니가 깨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턱관절 부분을 이완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아파요. 네, 제가 지금 작가님 귀에 시술을 해드려 봤는데요. 이 턱관절을 기본으로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입에서부터 요 항문까지 소화기 라인에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열 효과를 좀 올려주는 요 신문이라는 자리에도 시술을 했고요. 아까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좀 안 된다는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성이 좀 떨어진 거예요. 소화기 운동성이. 그럴 때는 이 위가 있는 자리에 이 뒷면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위 운동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놨고요. 또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공격혈이 지금 반응이 있으세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예민한 사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분들 중에는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대중들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악성 댓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잠도 잘 안 오고 연예인분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불안감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증상들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리가 사실은 제가 시술을 하더라도 눈으로 딱 보기에 어딘지 좀 가늠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을 하면 좋은 그리고 지압하기 좋은 자리들은 띄워드릴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 턱관절 자리, 머리 아래쪽 부분 지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는 통과체가 있는데 통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쪽을 또 지압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안쪽에 신장 자리가 있는데 그 신장 자리도 시술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는 심장이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심장에 열이 차면은 악몽을 많이 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장 자리 또 시술을 하거나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턱관절 주변에는 이완혈자리나 불면혈자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주변으로 더 지압을 해주시거나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열혈자리를 올려주는 신문이라는 자리까지 해서 시술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들을 시술을 하든지 간에 몸이 좀 이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장이 좀 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숙면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연예인 이열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종 관리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소화 관련, 마지막으로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에서 귀에서 시작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연예인분들이 네,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연예인분들이 부종 관리라든지 뭐 리프팅 관심 많으신 그 여자 연예인분들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팔자주름이 없어졌어, 그렇죠. 볼살이 없어졌어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게 되거든요. 얼굴 라인이 동안 얼굴 라인이 돼요. 네, 동글동글하게 여성스러운 얼굴이 되더라고요.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성스러운 멋있는 그 얼굴이 되고 여자분들은 여성스러운 얼굴.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예쁜 얼굴을 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현직 약사이고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 오예서라고 합니다. 비대칭을 교정해주면서 리프팅이 되는 게 이열 테라피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잖아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내가 실제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지 또는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거울을 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짝꿍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서로 이제 입 안을 좀 보여주는 게 괜찮다 이런 사이라면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해서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벌어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네. 셀프로, 사진을 찍으셔도 돼요. 네, 네. 셀카로 뭐 동영상이나 사진 네, 찍는 근데 거. 주의사항은 필터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필터 없이 하고서 사진을 찍으시면 왜 이 격자무늬 넣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넣으셔서 하면은 어느 부분이 틀어졌는지가 잘 보이실 거예요. 했을 때 이 입 모양이 동그랗게 되는지 혹시 이렇게 턱이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보통 턱 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도 비대칭이 심해요.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살짝 해보시면은 약간 지금은 이쪽으로 좀 당겨져 네, 저는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네. 틀어져 있어요. 어느 쪽이 약한 거냐라고 판단을 해볼 때는 제가 이렇게 악수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제가 더 센 거잖아요. 이렇게 네. 딸려올 때는. 그러면 네. 턱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렇게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술을 하거나 지압을 해주시면은 약한 당겨 쪽을 간 도와주면 쪽.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길어진 쪽이 약한 거죠. 네네. 왜냐면 여기로 딸려간 거니까. 네.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딸려져 있다 그럼 여기에 약한 거니까 약한 쪽을 이쪽을 더 많이 더 많이.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더 많이라 하면은 어디를 더 많이 해주면 턱관절을 특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귀에서 턱관절 부위에 해당이 돼요. 이 틀어지는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사고를 통해서 다쳐서 이렇게 틀어진 분들도 있고 한데요. 치아 교정하면서 네, 틀어지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많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또 저희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네. 한쪽을 무리하게 쓰면 또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가방 네. 무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깨가 먼저 틀어지고 턱이 이 어깨 틀어진 걸 맞추면서 또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턱관절 부분을 지압을 특히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 턱관절 부분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이제 목하고 이 네. 목 쪽하고 어깨 쪽이 다 연결이 맞아요. 되어 있어서 이쪽이 긴장되면 근육이 당겨지면서 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요 위 방향 여기가 어깨 부분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쪽을 골고루 다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서 어디로 틀어졌냐 하는 거 한 가지 테스트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압하면 좋은지 말씀드렸고 또 나는 입을 벌렸을 때는 턱이 위치가 일정하고 틀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나는 뭔가 턱이 불편한 것 같아 하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입을 벌린 다음에 손가락 3개를 넣어보는 거예요. 하고서 잘 들어가나요? 선생님 잘 들어가시고 들어갑니다. 저도 잘 들어가는데요. 이게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벌어지는 분들 네, 있어요. 그래서 턱이 어긋나 있거나 네. 원래 턱뼈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턱뼈는 근데 이게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한쪽은 조금 벌어지는데 한쪽이 안 벌어져서 입이 충분히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양악 수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양악 수술 하신 분들도 입이 잘 안 벌어지세요. 그러면은 수술하신 분들은 그럼 평생 입을 못 벌리냐? 사실은 그렇다고 안내를 받거든요. 하지만 이 이열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자극을 좀 해주면요. 벌어지는 넓이가 좀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이게 근육이 잡고 있어서 예, 그런 맞아요. 거네요. 예, 예. 네.
근육이 확 긴장을 하고 있으면 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잘 때 이를 갈거나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네. 마찬가지로 여기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갈이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스트레스 많은 분들 네, 네. 이갈이 많이 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으신 네. 분들이 턱도 커지고요. 어금니도 잘 깨지고 꽉 다물다 보니까 혀에 치흔이라고 하는 그 이 자국이 찍혀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거울에다 이렇게 메롱 해보시면은 네. 혀 양옆에 이렇게 치아 자국이 남아있는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혀랑 이 어금니나 이런 쪽에 힘을 주고 자는 게 아닌지 그거를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긴장돼서 근육이 이렇게 네, 잡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네. 자극을 해줘서 풀어지면 부드러워지면 여기 힘이 빠지면서 네. 풀어지면서 이제 V라인도 되고 이도 안 갈고 안 갈고. 근데 저도 원래 20대 때 계속 30대 초반까지도 네. 보톡스 계속 맞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톡스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을 안 움직이게 하면서 부작용이 뭐냐면 근육 사이사이로 원래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근육이 멈추면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에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신경은 뇌신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냥 우리가 신경 하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는데 뇌신경이 망가지는 거는 이 뇌 기능과 관련이 있고 네, 우리 맞아요. 전신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뇌신경 하면은 뇌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뇌신경에 뭐가 있냐면 눈, 시각과 관련된 거, 후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고개 뭐 돌리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다음에 뭐 맛보는 거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신경계 기능 네. 저하예요. 또 그래서, 이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 맞아요. 소화기계 네, 소화기계 특히 네. 작용을 많이 하고 특히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척추 라인은 꼭 지압을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 꽉 깨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미주신경이에요. 이 목 쪽으로 많이 지나가서 이쪽이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목도 굳어지고 목 아파요. 소화도 안 막 되고. 저리고 예, 맞아요. 여기 다 굳어 있고 일 좀 했다 싶으면 여기가 굳죠. 소화 예. 안 되고 여기 그리고 아프고 미용적으로는 이제 목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그리고 배가 자꾸 나옵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복부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배도 나오게 됩니다. 네, 맨날 여기 뭉쳐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짜증나고. 될까요? 풀어주면 된다. 네. 자극을 해주고 네. 이완시켜주고 네, 사실은 모든 분들이 귀 지압을 하고 이어 패치 붙임 효과를 보냐? 사실은 계속하면 효과를 보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혈액 양이나 아니면 체액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잖아요. 선생님께서 항상 소금물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창백하거나 귀 색깔이 창백한 분들은 저는 시술하기 전에 항상 소금물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금물 드시는 게 어렵다 하면은 미역국에 좋은 소금 타서 드시고 국물만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이 패치로 할 수 있는 거는 기혈 순환이지 혈을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은 우리가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건강한 소금으로 간이 된 그 국물을 국물. 드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원료가 들어가야 넣어줘야지 돼요. 예. 얘가 돌리는 거니까. 네, 그냥 돌려주는 건데 원료 없이 빈술에 돌린다라고 하면 원래 내가 가졌던 증상들이 더 불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역국이나 뭐 네. 국물 얘기도 하셨고 소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열 같이 하면서 식생활 습관 할 수 있는 방법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는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는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귀는 다른 부분이랑 또 다르게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그런 네. 거 어떤 원리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올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부안화사라고 하는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뭐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에 이렇게 올려주면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 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이쪽에 해당되는 곳이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이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많이 판매하세요. 이거 판매해요. 이거 쿠팡에도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우시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저 이 말 들으니까 저도 약간 5년 젊어진다는 말이 욕구가 있거든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 오,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좀 붓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디님 귀를 보고서 아,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렇게 보이는 게 최근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 쪽.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고 그쵸.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을 촬영을 해봐드릴까요? 무릅쓰고 한번 제가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진짜 아프진 않나요? 사람에 따라 조금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프시면 저한테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네. 보통은 안 좋은 곳이 통증을 더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진짜 애견남이라서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진짜 아픈데요? 네.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이런 거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을 여겨서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숨길 수 통증을 없네. 살짝 참는 병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아,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주사보단 안 아픕니다. 근데 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네, 하악 쪽. 제가 평소에 계속 주무르던 곳이 딱 요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어.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면 약사님이 더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따가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아니, 진짜 빠졌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얼굴 보시면은 눈꼬리도 여기 올라가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네, 해줄 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시죠? 여기는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정말 핫한 곳인데 네.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리프팅 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한쪽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중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를 얼마나 하면 좋을지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 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이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 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잘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아, 이게 젊어지는 거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네, 관심 많으시죠? 네. 귀 말고도 또 이런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 다음에 상악, 하악, 그 다음에 경추 이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이 빛 모양의 장점은 제가 턱 다음에 보여드릴 그 자리에서 왜 이 모양이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턱 밑에 있는 이 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마 피디님도 이걸로 하시면은 두통 심하게 겪으셨던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시면서. 이거 얼마인가요? 하고 싶은데 이거 이건 저희 자사몰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가볍게라는 거는 세게 지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받고 나서도 쓰는 법을 좀 모를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같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귀 지압하는 방법도 되게 신기해 하시는데요. 사실 괄사로 실제 그 부위를 긁어서 이제 부종 빼드리고 하면은 정말 신기해 하셨어요. 그때도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묵혀 있어서 목을 좀 긁어드리고 이렇게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살살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S심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맞는 거냐고, 왜 이렇게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 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한남동입니다. 이곳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좀 길게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이쪽에서 만나 뵙고 건강 상담을 하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보니까 유튜브 시작할 때 인트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별로면은 잘라주세요. 오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17년차 현직 약사인 오예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통 약사님들처럼 뭐 약국 근무도 해봤고 그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도 했었는데요.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물질로는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이 사무라이 같았던 그 사진도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이쪽인가요?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예뻐진 편이죠. 이 사진에 비해서는. 때가 한 5, 6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10kg 정도 찐 상태인데 주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귀에 힌트가 있습니다. 5, 6년 전에 폴댄스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사실 근력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석증이 생기고 이석증 발작이 생긴 거예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저한테 이 이어 테라피를 해주신 약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시고 나서 그때 그 이후로는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어 테라피라는 게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이석증도 좋아졌는데 얼굴도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 꾸준히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좀 투병을 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병원 치료랑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어 테라피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귀에는 우리 몸에 모든 이런 혈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귀를 좀 거꾸로 보면 좀 편할 거예요. 이 거꾸로 봤을 때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척추, 그러니까 목뼈부터 가슴뼈, 허리뼈가 들어있고요. 이쪽은 팔 부분, 그리고 이쪽은 하체 부분, 심장과 폐, 위장 자리까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귀를 이렇게 자극을 함으로써 리모컨처럼 여기를 누르면 두통에 도움이 되고, 또 이쪽을 눌러주면 내 목이 아팠던 것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테라피를 이열 테라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열 테라피에 대해서 손금을 본다거나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대체 요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프랑스의 내과 전공이면서 신경과 전공인 폴 노제 박사님이 40년 이상 연구해서 이론을 정립을 해 놓은 거예요. WHO에서 대체요법을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유일하게 인정해 준 대체요법이 이 이어 테라피입니다. 어느 순간 딱 사람 귀를 딱 보면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 친구들은 저 만날 때 이렇게 귀를 가리고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작가님, 일로 와보세요, 한번. 작가님은 귀 모양이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형태적으로 좋은 귀인데 만져보거나 봤을 때 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사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진 건데, 다른 분들은 만져보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아픈 이유는 우리 몸이 굳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사지 받으러 가면 어때요? 눌렀을 때 엄청 아플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마사지를 잘 받는 분들도 있어요. 통증도 느끼지 않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귀도 딱딱하지 않아요. 이 딱딱한 이 굳어있는 게 다 풀리면은 몸도 굉장히 유연해지고 통증도 없어지실 거예요. 저희 스텝 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사실은 저는 오셨을 때부터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어제 헤어졌습니다. 대박. 아니, 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자분들은 제가 뭐 이열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굴 어떻게 하면 작아져요? 부종 어떻게 하면 빠져요? 하는데, 남자분들은 뭐에 관심인지 아세요? 머리 어떻게 하면 나요? 어떻게 하면 정력이 좀 도움이 돼요? 이거를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헤어지신 건 아니죠? 어떤 거길 그래도? 아니, 그 전립선 이 부분이 전립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자분들.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닌데요. 반응이 있으면은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거나 이 부분에 시술을 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전립선 관련돼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독과 좋아요. 내가 실제 안면 비대칭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 좌우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 하고 입을 동그랗게 벌려보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네, 근데 대칭이셔가지고 동그랗게 잘 나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틀어진 분의 사진을 예시로 우리 PD님이 여기 넣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틀어진 얼굴, 이렇게 내가 입을 벌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당기면, 아이고 너무 제가 힘이 센 거잖아요. 근데 입을 벌렸을 때도 똑같아요. 아 했을 때 이 턱이 이쪽으로 딸려가면 누가 셌어요? 똑같이 이쪽 턱이 더 힘이 세고 여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맞춰지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3단계는 뭐냐면 손가락 이렇게 3개를, 남자분들은 4개 이렇게 아 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네. 아이고 탈락. 얼굴이 작으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3개 정도까지가 잘 안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입이 좀 많이 안 벌어진다거나. 지금 뭐 하시죠? 감독님. 다들 지금 입에다 손가락 막 이렇게 넣고 지금 제가 찍어.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얼굴이 안면 비대칭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만 했을 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을 모두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내가 틀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턱 관절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가적인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인구 감소. 네, 맞아요. 출산율이 엄청 감소되고 있거든요. 여러 여건상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이 이열요법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 너무 전립선과 성기능 개선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귀에도 생식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자극을 주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요 라인 따라서 생식기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자궁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흡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거 지금 19금 이 귀를 보면 이런 그 생식기 부분이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요? 사용 여부, 생식기 사용 여부요. 내가 썼냐 안 썼냐.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냈냐 안 보냈냐? 그쵸. 뭘요? 뭘 보내?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볼 줄 모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네. 눌러주시면 제가 그걸 보는 방법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전에도 아내분이 남편분이 조금 이렇게 이 부부관계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남편한테 딱 그거를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어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 건강에 참 좋대. 당신 맨날 피곤하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는 거 어때? 하고서 이제 이어 테라피 받으러 보냈대요. 남편분이 이제 받고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피곤함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다 좋아진 거야, 진짜.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이열은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부종 개선하거나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순환이 잘 안 되면 그게 쌓이고 붓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순환 개선하는 자리들에 기본적인 시술을 해주고 여자분들은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 느낀 날 다음 날 보면 꼭 많이 붓거든요. 다이어트 관리를 하실 때는 기본 순환 자리뿐만 아니고 이 위장에 해당되는 부분 요 중간에 보시면은 연골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소화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반응들이 있거나 눌려 있거나 뭐 넓어져 있거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도 자극을 주시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얼굴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붓기 뭐 리프팅 이쪽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 대표님이 약간 부어서 오신 거예요. 일단은 붓기 좀 빼드리고 미팅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른 꺼내가지고 시술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부종 있던 얼굴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을 자기가 셀카를 찍어봤는데 너무 예뻐졌다고 하면서 본인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특히 뭐 여자분들 자궁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자꾸 붓고 살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시술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좀 좋아지면서 부종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갈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톡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저희 옆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그 위경련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 지어들어서 보냈는데 약을 드시고도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오셨을 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술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분, 15분 뒤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빼꼼하고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혈색이 다 돌아와서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빠르구나. 정말 위경련 있으신 분들한테는 빠르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급하게 갑자기 설사가 나는데 또는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설사를 했는데 처방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어서 저러나? 라는 생각도 속으로 하다가 많이 불편하냐 했더니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처방약을 먹었는데도. 그러면은 한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직원분 귀에다가 몇 자리 이렇게 붙여드렸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붙이고 나서 거의 바로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설사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치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저보다 훨씬 치유 능력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본인 건강관리도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도 시술해드리고 그러거든요. 한 교육생 분은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 후유증이 있으셨어요. 한 주 배우고 한 주 가서 또 집에서 해드리고 한 주 배우고 또 가서 또 해드리고 총 한 달 동안 계속 해드린 거예요. 근데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마비가 오셔가지고 편마비 때문에 보행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 매주 해드렸더니 한 달 뒤에는 배드민턴까지 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셨다고 해요. 이쪽에
굵은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귓불에 있는 그 주름이 옅어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의료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레퍼런스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너무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치유의 방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맡겨달라는 뜻도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의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 나가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그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 그 멘트 있잖아요. 아, 혹시 그거요? 같이 해주시는 거죠? 오에서, 귀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오늘은 그 피로의 진짜 원인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뒤에 있는 반사구 중에 척추 라인을 따라 시술을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해서 약사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으면 먼저 교감신경이 흥분됩니다. 마치 우리 앞에 호랑이가 있을 때 그 느낌을 상상해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지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각성된 상태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몸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부교감신경이 반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부신피로인데요. 이때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푹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계속 눕고만 싶고 우울감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국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계속 잠만 자고 싶다, 자도 피곤하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졸리고 의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라든지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면서 하루에 4-5잔까지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만성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 약국에 한 손님이 오셨었는데 30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그 이후로 심장이 빨리 뛰고 너무 몸이 안 좋아졌던 경험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금전적인 문제 역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관계적인 거,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은 연애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직장에서 받는 일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몸을 쉬어주지 않고 야근을 많이 한다던가 또는 건강에 좋으라고 운동을 퇴근하고 와서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제가 목부터 꼬리뼈까지 이 척추 라인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 삐딱한 자세,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 좋지 않은 자세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은 신경계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로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것들, 설탕, 그다음에 찬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장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자꾸 자극을 주다 보면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장이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결과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반복되면서 몸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만성피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같은 상황이
상황이더라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루틴을 조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세 교정인데요. 제가 바로 이 자세 교정 파트에서 저의 전문 분야인 귀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는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도 금방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귀에 있는 반사구 중에 척추 라인을 따라 시술을 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귀는 거꾸로 돌렸을 때 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이 머리, 여기가 목부터 가슴뼈, 허리뼈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턱관절부터 척추라인 그리고 골반에 이르는 이 자리를 시술을 해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도 좀 이완이 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사실 식이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귀에도 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리가 장인데요. 이쪽에 시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영양 물질 중에서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장에 잘 부착되게 됩니다. 이열과 영양제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장 건강을 개선하면 또 이 피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은 이완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턱관절 자리 주변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주변으로 이완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압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귀에서는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턱이랑 이 측두골을 잡고 심호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두피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두피가 긴장될 때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적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빔 모양으로 생긴 괄사가 있으면 이 괄사를 통해서 빗질하듯이 이제 두피를 자극을 줘서 두피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옆머리와 뒷머리 그 다음에 이 헤어라인 쪽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두골 쪽부터 뒷목까지 풀어주시면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곤해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하는 분들처럼요.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함께 이열 테라피와 함께 심호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장 건강 관리까지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이벤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하나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텐츠는 동안에 관련된 컨텐츠인데요. 귀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동안 메이크업 굉장히 핫하거든요. 맞아요. 그 약사님 혹시 이런 영상 보셨어요? 네, 맞아요. 이런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저한테도. 진짜 다른 사람 같네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건강 때문에 오시기는 하지만 얼굴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길어져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확실히. 특히 요새는 여기 중안부를 짧게 해서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동안 얼굴 하면 이제 V라인이나 갸름한 얼굴,
또는 이게 작은 얼굴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얼굴의 탄력도라든지 아니면 이목구비가 얼마나 좀 뚜렷하다든지 또 그리고 얼굴이 평면이 아니고 좀 약간 입체형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이랬었는데 이때 특징을 제가 찝어드리면 얼굴이 길어요. 위아래로 길고 하관이 좀 넓고 앞으로 약간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진과 지금을 보면은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동안형이냐 아니냐가 이제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데요. 네, 저도 놀라워요. 얼굴 손대신 거 아니시죠? 네, 손을 대긴 됐어요. 근데 어디다 댔냐? 저는 귀에다 손을 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동안형 얼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도와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매니저. 귀 모형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술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재료가 없다고 하면 내 귀를 통해서 이렇게 지압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보실 수 있을 텐데 턱관절 부분 지난주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이 턱관절 부분을 좀 지압을 많이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얼굴 상태는요 목에서 혈류가 잘 올라가야 하거든요. 이 목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이 안면부에 해당되거든요. 안면부, 얼굴.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 부분도 지압을 많이 해주시고 관리를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이 이 골기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골격을 꾹꾹 눌러서 얼굴을 작아지게 하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마사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턱코 팩을 한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진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에 이게 지압점을 눌러서 줄인단 말이에요. 두개골을. 귀에서 두개골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압하거나 시술을 해줬을 때 머리 사이즈, 얼굴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 오래 해야 되냐? 사실 오래 하면 더 효과를 보겠지만 한 번의 관리로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턱관절 부분, 그 다음에 여기 경추 부분, 목에 해당되는 부분, 혈류를 좋게 만들고 피부 탄력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 두개골 부분, 이 우리 머리뼈 부분, 그 다음에 안면부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 밖에 내 얼굴을 푸석푸석하게 할 수 있는 내 건강상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되는 부분을 추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연초라서 네. 소개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오, 네. 가기 전에 오. 무조건 이 관리는 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관리법이 있을까요?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 화장이. 그럴 때 해주시면 좋은 또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지압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귀를 지압해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에 붙여주시면은 그 효과가 내가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 뭐 했어? 요새 뭐 관리받아? 아니 뭐 보톡스 맞았어? 이런 질문들을 진짜 받게 돼요. 저도 꾸준히 하게 되면서 그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작가님 소개팅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이혀를 선생님한테 배울 때도 선생님이 저 누구 소개팅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진 보자 안 그러세요. 귀 좀 보자 이러셨거든요. 귀를 보면 그 사람의 조금 성향 아니면 성격,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래요?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집어드릴게요. 이 귀 모형을 보시면은 귓바퀴가 있으면은 앞부분은 사실 생식기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너덜너덜하다 이러면은 좀 좋지 않다. 여기 약할 수가 있다. 비실비실할 수 있다.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있는지를 보고 요거는 이제 밤과 관련된 거고요. 낮 동안에 이쪽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가 탱글탱글한 사람들은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활동력이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야 여기가 펴져 있던 뭐 말려 있던 간에 여자들한테 다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 풀어져 있는 남자야.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누우려고 해.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말려져 있는 남자분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말려져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두껍게 많이 말려져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체격이 있으신 분들, 마동석님, 민첩하고 날렵하신 분들은 손흥민성처럼 이게 얇지만 그래도 탄력 있게 말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귀만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저번에도 전립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유독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네. 전립선 말고 좀 네. 더 이렇게 네, 네, 이런 귀가 혹시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좀 도톰하고 탱글탱글한 귀인데 지금 이 공간에 계속 남자분 말할 때마다 계속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여자친구 귀가 많이, 귓바퀴 부분이 많이 풀려있고 뭐 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은 내가 좀 많이 챙겨야 되겠구나. 하루에 10,000번씩 걷는 그런 데이트 코스 짜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엄청 탱글탱글하다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랑은 내가 뭐 러닝도 같이 하고 아니면은 뭐 술래길도 좀 걸어보고 등산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귀를 알면 상대방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귀를 보면 성격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약사님도 그 성격이 보이시는 거예요? 혹시 그 점 보시는 분이냐, 예전에 저한테 신의림 받았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본 포인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장기 중에서 간이 상하면 분노를 많이 표출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간경화 환자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거든요. 이제 간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에도 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간자리는 오른쪽 귀에서 보는데 이건 왼쪽 귀잖아요. 이제 오른쪽 귀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이 좀 부어 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어떤 반응이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이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감정 표출이 좀 격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머리 부분이거든요.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문서 작업을 많이 하고 그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좀 긴장도가 높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뾰족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귀는 변호사분의 귀였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이 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말씀하신 그 부위를 이렇게 지압하거나 제품을 사용하면 되게 좋은 거겠네요. 오, 맞아요. 뾰족해진 부분을 눌러주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뾰족해진 거기 때문에요. 턱관절 주변에는 이완을 시키는 혈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눌러서 몸을 이완을 해주시거나 심호흡을 하시게 되면 호흡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이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셨을 때 이 뾰족해진 게 가라앉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면은 얼굴만 보실 것이 아니고 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열 테라피로 이제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 것과 또 썸남, 썸녀와 내가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 좀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좀 알찬 컨텐츠를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꿀팁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뭐다? 오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려다 안면마비가 온다? 오늘은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얼굴이 틀어진 것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일부러 얼굴을 기울인다거나 아니면은 눈 크기가 짝짝이라서 이렇게 윙크를 하고 사진을 찍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막상 사진을 봤을 때도 나 왜 이렇게 얼굴이 짝짝이지?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얼굴 비대칭입니다. 귀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엑서 약사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얼굴 비대칭을 수술 치료 없이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려다가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뉴스에도 한번 실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굴 비대칭이 고민되던 한 여성분이 윤곽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쪽 얼굴,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그분이 수술을 하시면서 안면 신경 쪽, 안면 신경이 건드려지면서 이쪽에 마비가 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생기게 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안면 윤곽술인데요. 바로 이렇게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턱뼈를 잘라내고 또 교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인데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안면 신경 마비가 일어나면서 한쪽 감각이 좋아지지 않거나 이상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이로 인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술 비용도 거의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회복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리고요. 교정까지 포함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내 얼굴이 비대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울을 놓으시고 한번 내 얼굴이 대칭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거울을 보고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거예요. 입을 아 하고 벌렸을 때 내 얼굴이 대칭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내 얼굴이 턱 끝이 아 했을 때 이 턱 끝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아에이오우를 천천히 발음해 보면서 입 모양이 대칭인지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을 한쪽씩 윙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윙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면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얼굴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먼저 얼굴 비대칭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가장 흔하게 얼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은요, 성취 때문이던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씹는 습관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건데요. 두 번째도 흔한 원인인데 바로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여자분들 특히 다리 꼬고 앉는 경우 많은데요.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면서 상체까지 그리고 턱관절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틀어지면서 얼굴까지 틀어지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야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에 의해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얼굴 비대칭이 심한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악수술 정말 큰 수술이고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긴 회복 기간 그리고 교정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긴 시간 치료를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더 무서운 거는 수술 과정 중에 얼굴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건드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잘못 수술된 경우에는 안면신경이라든지 3차 신경이 건드려지면서 안면의 마비감이나 이상한 통증,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술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수술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안내됩니다. 저는 이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 앞에 있는 귀를 활용을 할 건데요. 귀는 우리 몸에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귀를 보면 우리 몸 전체의 상태 그리고 턱관절 부분, 목, 어깨까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얼굴 비대칭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실제 이 귀를 통해서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시술할 때는 이렇게 귀를 지압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처음에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를 통해서 제가 어느 부분을 지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턱 부분입니다. 위에서 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지압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턱과 아래턱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압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위턱 그리고 여기가 아래턱. 그래서 이 부분 지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이 안 좋아서 틀어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 부분도 지압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다리를 꼬는 습관 때문에 얼굴이 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반 부분도 시술을 이렇게 지압을 해줍니다. 골반 부분도 지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부분까지 같이 앞면은 감각신경 부분이고요. 뒷면이 운동신경 부분이기 때문에 지압한 부분을 뒷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뒷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5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비대칭이 있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귀를 지압을 먼저 해보시거나 아니면 시술을 통해서 지압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5분만 투자하면요, 얼굴의 중심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비싼 수술 없이 귀를 통해 얼굴 중심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분명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또 담아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 단톡방에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받으시고 싶으신 경우에도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귀에서 시작합니다.